환상 속 유니콘처럼 크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일각고래는 수많은 고래 중에서도 유난히 특이한 고래다. 일각고래의 아이덴티티인 이 뿔을 보자면 사실 이건 뿔이 아니다. 뿔이 아니다. 날카롭고 길게 뻗은 이것은 사실 일각고래의 송곳니인데 보통 수컷들에게서만 이런 송곳니가 자라며 그것도 왼쪽에서만 하나 자란다고 한다.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휘어진 각도를 볼 수 있는데 이걸 본 순간부터 굉장히 불편해진다. 가끔은 암컷도 뿔이 자라고 심지어 두 개가 자라는 녀석도 있다고 하는데 4.5m 정도의 몸에서 최대 3m 이상까지도 뿔이 자란다고 한다. 송곳니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는데 암컷에게 구애할 때는 이것이 크고 아름다울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하며 물고기를 찌르지는 않고 호들갑해서 기절시키는 무기로도 쓰인다고 한다. 주로 북극해 근처 극한의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각고래의 실물을 보는 건 정말 유니콘급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니 만약 만나게 된다면 인증샷을 꼭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걸 추천한다. 끝났다. 오늘의 주인공은 브라자 원숭이,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열대우림과 습지숲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생물이다. 브라자. 브라자 원숭이의 이름에 붙은 브라자는 브레지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탐험가 피에르 드 브라자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한다. 난마귀야 물러거라. 브라자 원숭이는 초록색 등과 까만 배, 길고 두꺼운 꼬리에 흰 수염 두건을 쓴 듯한 오렌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데 알록달록한 외모가 개성적이다. 브라자 원숭이는 22년 정도 살면서 5마리에서 30마리 정도의 무리 생활을 하는데 여러 방식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한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나뭇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좌절할 때는 머리를 흔들고 긍정적일 때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는 등 꽤 고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보면 지능도 높은 것 같다. 브라자 원숭이는 침팬지 같은 다른 영장류나 표범뱀 등이 천적이며 멸종 위기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상한 대로 인간들이 벌목과 농업으로 브라자 원숭이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사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정말 미안하다. 그럼 오늘 하루 브라자 원숭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브라자를 개소리 집어쳐.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새, 바로 키위새다. 키위새라는 이름은 사실 과일인 키위를 닮아서 붙은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가 미국으로 과일을 수출할 때 귀여운 키위새와 닮았다는 이유로 그 과일에 키위라는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한다. 키위새는 날개가 없어서 날지 못하는 새인데 정확히는 깃털 속에 5cm 정도의 작은 날개로 퇴화해버렸다. 하늘로 도망칠 필요가 없어져서 날개는 작아졌지만 반대로 발은 엄청 발달해서 같은 크기의 새랑 비교해보면 타조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한다. 나 잡아봐라. 20세기에 영국이 뉴질랜드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키위새를 사냥하느라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주권을 회복한 뉴질랜드의 노력으로 개체수를 회복하고 있어서 멸종 위기는 간신히 면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인터넷에서는 순진한 사람이나 어린 애들을 속이려고 키위는 사실 키위새의 알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 놀려먹지 말자. 끝났다. 가만 보면 이게 동물인가 싶은 오늘의 주인공은 하프 스펀지다. 야, 누가 봐도 식물이잖아. 미지의 영역인 캘리포니아 심해 3300m에서 처음 발견된 하프 스펀지는 눈 씻고 다시 봐도 식물처럼 생긴 주제에 의외로 육식을 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뻥치지 마. 하프 스펀지의 몸에는 이름처럼 하프를 닮은 촉수들이 길게 뻗어 있는데 땅 속에 촉수를 내려서 몸을 고정시키고 위로 넓게 뻗은 날개들에 나란히 자란 촉수들로 먹이를 잡아먹는다. 육식 동물이라고 하니까 이 촉수를 공격적으로 휘둘러 사냥할 것 같지만 이 촉수들에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한 돌기들이 잔뜩 달려있어서 이 돌기에 걸린 작은 생물들과 갑각류 등을 천천히 흡수시켜서 먹는다고 한다. 벨크로 테이프를 닮은 이 돌기에 한 번 걸린 생물들은 소화가 될 때까지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니 먹잇감은 산채로 천천히 흡수되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몸속에 착실히 보관한 정자와 난자로 생식을 한다고도 한다. 해면동물은 최초로 탄생한 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은 생물이라고도 하는데 심해에는 정말 특이한 생물들이 많은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생물 콘테스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오늘의 주인공 블로피시는 500m 이상의 깊은 바닷속에 사는 심해어로 너무 심하게 못생긴 얼굴 덕에 인기를 끌고 있는 물고기다. 못난 놈. 이런 사진을 한 번쯤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모습은 사실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다. 블로피시의 몸에는 근육이 전혀 없는 대신 젤라틴이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블로피시가 심해어로 끌어올려지는 과정에서 수압 때문에 피부가 벗겨져 버리고 녹아버리듯 몸이 무너져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이 얼굴이 되는 거라고 한다. 주로 살고 있는 심해에서의 얼굴은 이지 전까진 아니라고 하니 너무 못생겼다고 놀리지는 말자. 못생긴 게 무슨 죄야. 블룩 튀어나온 코처럼 보이는 부분은 사실 이마인데 머리가 큰 물고기라서 몸이 녹아내릴 때 이마의 피부가 마치 코처럼 늘어진다고 한다. 또 심해에서는 가만히 생활하는데 천적이 많아서 부모는 알을 낳고 나면 알 옆에 꼭 붙어서 부화할 때까지 알들을 지킨다고 한다. 깊은 심해에 살기 때문에 포획은 어렵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튀김이나 조림, 심지어 볶도 끓여 먹는다고 하는데 의외로 국물 맛이 좋다고 하니 미식가들은 도전해보자. 블루피쉬를 닮은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고 응원해주자. 이 얼굴. 갑옷 같은 비늘로 전신을 덮고 있는 천상갑은 파충류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포유류다. 개미를 주로 먹기 때문에 아주 긴 혀를 가지고 있고 종에 따라서는 목만큼 긴 혀를 가진 개체도 있다고 한다. 한국에선 그다지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밀렵되고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분포하는 팔종이 전부 멸종 위기라고 한다. 인간은 오늘도 낭낭하게 일패정립,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지만 천상갑의 비늘은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미신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약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밀수된 천상갑 비늘이 97톤이었는데 천상갑의 비늘은 체중의 20% 정도로 아프리카에서만 한 해에 15만 마리가 사냥되어 3분의 1마리 꼴로 사냥되었다는 말이 된다. 아르마딜로와도 닮아 보여서 은근 귀엽게도 보이는 천상갑이지만 중국의 한 대학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 주범으로 천상갑을 지목한 적도 있어서 한때 잠시 유명했던 적이 있었다. 필드에 야생 초밥이 나타났다. 요정 아르마딜로과에 속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애기 아르마딜로다. 나 애기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의 애기라는 게 아니라 동물의 이름이 애기 아르마딜로인데 영어로는 핑크 페어리 아르마딜로, 즉 분홍 요정 아르마딜로라는 이름을 가진 귀여운 동물이다. 연어초밥처럼 생긴 이 귀여운 동물은 몸무게 100g에 10cm 정도의 몸집으로 흰색 몸과 분홍 등껍질을 가지고 있는 정말 작고 앙증맞은 녀석이다. 꼬리를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데 이것도 귀염뽀짝하다. 하얀 몸은 푹신푹신한 털이지만 등에는 많은 혈관이 있어서 분홍색으로 보인다. 주로 건조한 초원이나 반사막 지대에 서식하는데 낮에는 땅속의 판 둥지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만 먹이를 먹기 위해 활동해서 일생의 대부분을 땅속에서 지낸다고 한다. 곤충이나 지렁이들을 주로 먹으며 위험을 느끼면 땅을 파고 빠르게 숨는데 이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너무 필사적이라 조금 웃긴다. 참고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 튼튼한 엉덩이가 땅굴의 뚜껑 역할을 한다고 한다. 정말 카와이네. 코끼리와 같은 조상이지만 손바닥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코끼리 따찌는 코끼리처럼 긴 코가 특징인 따찌로 과거에는 생물학적 분류가 모호해서 도마뱀이나 두더지의 계통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코끼리가 포함되어 있는 아프리카 짐승에 속하게 되었다. 어느 나라 해독고 얘기야. 1970년대에 목격된 것을 끝으로 50년 만인 2020년에 발견된 코끼리 따찌는 10에서 30cm 정도의 작은 몸과 긴 뒷다리를 스프링처럼 이용해서 뛰는데 시속 30km까지 달리는 덕에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포유류 중 하나라고 하며 조금만 위협이 포착돼도 쏜살같이 도망가 버려서 도약따찌라는 별명이 붙었다. 특이한 특징으로는 암컷이 인간처럼 월경을 한다는데 영장류가 아닌 포유류 중에서 월경을 하는 희귀한 케이스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1940년에는 인간의 월경 주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코끼리 따찌를 참고했다고 하니 우리는 코끼리 따찌에게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을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코끼리 따찌야 고맙다. 벌레처럼 생겼지만 새우친구 갑각류인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는 1억 6천만 년 전부터 아직까지도 심해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 그 자체다. 그래서 그런지 생긴 것도 이 세상 동물 같지가 않은데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는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 지내길 좋아하는 완전 아싸다. 야 너도. 혼자 심해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동물의 고기, 플랑크톤, 해면체 등 뭐든지 먹고 사는 잡식이라 바다의 청소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먹을 거리가 부족한 심해에서 1억 6천만 년을 살아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먹고 5년 이상 생존하는 지경까지 진화를 했다고 한다. 또 빛이 없는 심해에서 오래 살다 보니 3,50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경눈을 가지게 되어서 어두운 심해라도 앞을 잘 보고 다닌다고 한다. 심해 2,000m 이상의 낮은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심해로 깊이 내려갈수록 크기가 커지는데 19cm에서 최대 60cm 비공식 기록으로 76cm까지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연히 바다에서 만나면 놀라 자빠질 것 같아.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다. 끝났다. 하늘다람쥐를 닮아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오늘의 주인공 슈가글라이더. 호주 주변의 열대숲에서 주로 서식하며 스트레스에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많고 소음에 약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너 혹시 개복치라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크고 장난감으로 놀기를 좋아하는 별난 동물이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없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이 나빠져 버린다고도 한다. 나랑 친구할래? 또 사회성이 높아서 작은 무리를 지으며 생활하는데 함께 살던 부부나 동료가 죽으면 마상이 커서 외로워 죽기도 하고 혼자 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나빠진다고 한다. 유대감이 강한 동물이다 보니 주인에게 마음을 열게 되면 손 위에 올라와서 놀자고 하거나 계속 스킨십을 요구하는 애교쟁이가 된다. 뿌잉뿌잉 놀아줘잉. 부모는 자녀에게 애착이 강하고 형제들도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 동생들을 돕는다고 하니 태생적으로 상냥하고 가정적인 동물인 것 같다. 굉장한 사실은 수컷의 성기와 암컷의 자궁이 2개씩 있다는 건데 이게 장점일지 단점일지는 슈가글라이더만 알겠지?